네,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161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2, 3차 전파를 넘어서 지금 N차 감염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순차 등교 개학이 예정돼 있어서 학부모와 교육당국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자,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그리고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일단 19명 나왔고 이 가운데 8명이 이태원 클럽발이고요.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지금 누적으로 보면 161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태원 안 갔는데 확진이 된 2차, 3차 감염 비율이 40% 정도 된다 그래요? 그렇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2차, 3차가 늘어나고 또 4차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인 건 맞죠. 근데 그 예. 차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데 벌써 3차를 넘어가면은 이태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건 분명하거든요. 예. 지금 교도관인 경우에도 결혼식 갔다 왔는데 주변에 아무도 이태원 간 사람이 없었는데 감염되는 경우가 이 동선을 찾다 보면 결국 연결은 되지만 본인은 모를 수밖에 없다 네. 하는 것이죠. 결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161명이지만 아주 보수적으로 노출이 됐다고 그러는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에 161명이 감염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사실 우리 예상보다는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예. 또 방역당국이 발빠르게 조치를 하고 또 지자체들이 무료에다가 익명으로 진단검사를 해서 4만 6천 건을 지금 누적 이태원발, 클럽발 이 조사를 했거든요. 이렇게까지 예상했던 상황보다는 비교적 좀 잘 잡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뭐 다는 못 잡겠지만 결국은 지금 상황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부분이 있는 것이 이 4만 6천 건이라는 건 막대한 숫자입니다. 예. 결국은 이 사람들이 건강인들이 대부분이었고 자기가 걱정이 돼서 가서 진단을 받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표준 주사를 했던 생각도 들거든요. 예.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이야기지만 이 상황에서 보면은 실제 이태원에서의 그 노출 감염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었지만 또 우리 방역 당국에서 이렇게 발빠르게 또 네. 우리 지금 주변 환경들이 상당히 생활 방역을 엄격히 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네.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수습이 될 수 있지만 혹시라도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모르는 예. 3차, 4차 감염이 조용한 전파가 일어난다 하면은 지금 아슬아슬해서 뭐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상황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상당히 안정적인 건 분명합니다. 예, 이제 방역 당국 대처 잘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 손 잘 씻고 이러면서 지금 어느 정도는 지금까지는 대처를 잘 하고 있는데 어쨌든 유지되나 꺾이냐 아니면 뭐 감소되냐 이 분기점 이번 주말 지나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당국은 3차 감염까지는 공식적으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요. 다만 4차 감염 차단을 지금부터 최대 과제로 제시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1차 감염은 클럽 방문자, 2차 감염자는 클럽 방문자로 인한 접촉자, 그리고 3차는 그 접촉자로 인한 추가 사례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3차 감염으로 확인된 사례는 인천 지역의 학원 관련된 사례가 4명 정도는 이제 3차 감염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상의 4차 전파를 막는 거가 최대의 목표여서 최선을 다해서 접촉자 조사와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차 감염 사례까지는 아직까지는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그런 사례는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4차 뭐 공식적으로 확인할 부분은 없지만 이 부분 주시해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3차 감염 사례는 인천 그 학원 강사발로 몇 건이 만들어졌죠. 확인된 것이 있습니다. 어제 이제 초등학생까지 감염되는 상황인데요. 이게 3차까지 어떻게 전파가 된 겁니까? 사실 이게 원래 그 학원 강사가 처음에 좀 제대로 예. 진술을 해줬으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전염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강사가 제일 처음에는 자기가 무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사실 인천 학원 강사된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학원에서도 강의를 하고 또 하나는 과외까지 하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가 분명히 증상이 있었다면 조금 이렇게 자가 격리를 했으면 그런 부분이 없을 건데 그걸 속이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사실 이런 어떤 그 3차 감염까지 일어나는 발생이 되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많이 말을 했다시피 4차나 5차 감염이 되었을 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어디서 어떻게 확진이 됐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4만 6천
건의 어떤 검사를 통해서 웬만큼 거기에 갔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조사는 다 끝났지만 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망 유청명께서 음성이 나왔다 할지라도 분명히 자가격리의 그 2주간은 꼭 좀 이렇게 생활 반경을 좀 같이 지켜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경로를 보면은 이 학원 강사한테 과외받던 중학생이 다니던 학원에 같이 다니는 초등학생이 감염된 이런 사례인 거예요. 근데 그 폐쇄회로 화면들 보면 진짜 1분 정도 마주치는 이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근데 마주친 건 1분이지만 사실 같은 공간에 있었기 공간에 때문에 있었다는 것이 공간에 중요한 거다. 있었다는 것이 더 중요한 예. 상황이고 결국은 공간에 있으면서 아마 좀 학년 차이가 나서 친한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지만 서로 이 움직이면서 공간 안에서의 물건의 여러 가지 접촉들 같은 것들이 예.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예. 시간이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1분간 지나쳤다 그러면은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30분 이상 지금 이태원의 경우도 30분 이상 어디든지 실내에 있었으면은 진단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 시간의 문제가 바이러스가 얼마나 과연 감염이 성립되느냐 하는 이런 물질적인 즉 숫자적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감염은 아마 직접적인 비말에 의한 감염이라기보다는 비말이 환경에 떨어졌고 그 환경에 접촉을 함으로써 자기 손에 의해서 감염되는 이런 감염 경로를 겪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침방울이 공기 중에 8분 이상 떠다닌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오고 해서 뭐 이런 연관성이 좀 있나 했는데 결국은 그 환경의 감염 상태 이게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그게 더 크고 사실은 예. 그 8분간이라는 의미도 네. 물론 떠다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떠다니는데 그것이 직접 가까운 거리가 아닐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감염되기는 어렵거든요. 너무나 작은 비말이 떠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지금 6번 환자라는 지금 이 상황에서요. 코로나19에 6번 환자가 3명이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1시간 반을 식사를 했는데도 한 사람은 안 걸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걸린 거는 설명이 되지만 그럼 그렇게 계속 떠다닌다 그러면은 그 안 걸린 사람은 또 설명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 실험의 문제는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지 않는 것이고 또 여기에 중점은 마스크를 쓰면 이것을 막을 수 있다는 부분이 더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지금 단계에서는 마스크를 꼭 쓰는 거 이거 굉장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예, 강조해도 예. 뭐 지나치지 않은 이런 부분인데요. 근데 이 인천 그 초등학생의 경우에 가족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게 다시 이제 3차 이상의 감염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뭐 여러 가지 시설들에 수영장도 가고 뭐 다양한 곳에 갔었는데 실제 부모랑 같이 다니기 때문에 접촉면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바가 그럼 그 수영장에 있는 물은 어땠느냐 뭐 네. 물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감염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예. 우려들을 하시는데 사실 수영장 물은 어디나 다 염소 소독을 합니다. 아, 일단 그 염소 소독이 소독을 되고. 하지 않으면 오히려 물이 빨리 못 쓰게 되기 때문에 예. 상당히 높은 염소 소독을 하기 때문에 수영장 물 안에서는 이 바이러스는 감염성을 가질 수가 없고 특히 이 코로나19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염소 소독 같은데 굉장히 약한 바이러스인 건 맞습니다. 그럼 수영장을 같이 쓴 부분, 물에 같이 들어가서 있었던 부분은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네, 그건 그렇습니다. 예. 게다가 우리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럼 수돗물은 어떻게 했느냐 그러시는데 예, 수돗물에도 사실은 염소 소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감염성은 없습니다. 아, 그 정도로 다 이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정도의 소독이 되는군요. 이 인천 학원 강사의 경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최초 역학조사에서 자신의 직업이 무직이다 이렇게 진술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을 확산시켰다 이런 지적이 나오죠. 인천에서는 이 학원 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인천시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직업과 동선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고 학원 강의 사실 등을 숨긴 102번 확진 환자에 대해서는 비슷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이제 고발하겠다 했는데 처벌 수위가 예전보다 올라가 있죠 지금. 사실 제일 처음에 이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처벌이 사실상 사람의 행동을 제약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감염병 예방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처벌 규정이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거짓 진술을 한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사실 감염병 예방법이 강화되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이웃을 해칠 수 있는 행동이거든요. 예. 이런 행동은 물론 그 장소에 갔다 왔을 때 불안하고 좀 불편하고 어색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 순간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 사회 공동체가 지켜줄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지금 우리 감염병 예방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학원 강사 같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아들 이태원 다녀왔다. 전화로 직접 신고해서 병원 감염 사례 막은 어머니도 있고요. 반면에 또 아들이 이태원 갔다 와서 자가 격리 중인데 마트 직장 다 돌아다니시고 전화로는 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아버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정말 좋은 예, 나쁜 예 다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이거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위반하는 사람도 생기고 지금 이 손목 밴드만 해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차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들이 잘 지키고 자기 주위에 있는 가족이라든지 또는 지인들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좀 느슨해지기가 쉬운 부분이 있죠. 또 자기 진단 앱을 잘 하면은 좋은데 놔두고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 주기적인 전화 체크를 했을 때에도 뭐 있다고 그러고서는 바로 나가고 네.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컨트롤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은 처벌도 하고 손목밴드까지 하면서 또 손목밴드를 안 찬다고 그러면은 결국은 시설에 격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뭐 지금 상황 이상으로 더 강하게 규제할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본인들이 잘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제 자가격리 위반을 해서 검찰 쪽에서 이제 기소를 해서 이제 기소한 의견이 131명 정도가 지금 기소가 예. 되어 있는 곳이고, 제일 처음에 분명히 그 사정당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매우 해를 끼치는 행동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구속 수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실 지금 구속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악의적이고 계속적으로 자기의 어떤 동선을 숨기는 그런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지금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아마 지금부터는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때문에 혹시 위반을 했을 때 이제 악의적이고 계속적인 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손목 밴드를 네. 착용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불편하고 어색하지만 분명히 그 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사회 전체가 다시 한번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어떻게 예. 보면 불편한 코로나19와의 동행이 다시 한번 우리 사회를 또 이렇게 한번 셧다운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국민들이 협조하느냐에 따라서 이 코로나19와 불편한 동행이 조금 쉬워질 수도 있고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 위반은 꼭 안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나 하나로 인해서 확산을 막을 수도 있고 사태를 키울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이런 가운데 노래방이 새로운 매개체로 지금 등장했습니다. 서울 구치소에서 교대관의 확진 판정, 그리고 홍대 주점 감염도 이 노래방이 연결고리가 된 셈인데요. 화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 홍대 주점에서 그 먼저 증상이 발현되어진 그 서울시 확진자가 같은 시간대에 그 노래방을 지금 이용한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 홍대 앞 주점 5명 확진자 사례를 별건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 노래방에서 그 같은 시간대 이용을 확인하면서 이거는 그 이태원 클럽발 감염 사례로 보고. 네, 일단 홍대 건부터 보면 홍대 그 주점 다녀온 확진자 5명, 이태원도 안 가고 해외도 안 가와서 도대체 어디서 감염됐느냐, 이게 굉장히 그 미궁이었는데 연결고리가 노래방으로 이제 밝혀진 거죠. 이게 연결고리가 밝혀지지 않으면 새로운 클러스터, 새로운 집단 발생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이태원발로부터 동선을 찾아가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생겨서 결국은 이것은 이태원발이라고 볼 수가 있었으니까 오히려 더 다행스러울 수는 있는 것이죠. 발생은 했지만 감염 원인을 예. 모르는 것은 집단 발생, 새로운 집단 발생이라고 이게 보는 새로운 것이고 클러스터가 되면 굉장히 또 위험한 예, 사안인데 그다음에 이제 예. 얼마나 여기서 이 유행이 있었느냐 하는 네. 것을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접점이 있었다는 얘기는 설명이 되는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감염은 미상이 아니라 이 이태원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여기서 이제 한정적으로
동선이 다 잡히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습은 된 상황이죠. 네. 서울구치소 교도관도 감염이 됐는데 이 교도관은 정말 이태원도 안 가고 연결고리가 없었는데 여기도 찾다 보니까 노래방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사실 노래방이라는 곳이 굉장히 사람들 서민의 어떤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코인 노래방이라 그래서 몇 곡을 부르고 나올 수 있는 곳인데요. 노래방의 어떤 그 위치와 장소를 좀 고민해 보면 굉장히 지금 이 순간에는 위험한 장소일 수가 있는 게 특히 노래방이라는 게 방이잖아요. 방이라면 2명, 3명이 들어가도 그 공간이 굉장히 작은 공간. 저희들이 네. 흔히 말해서 폐쇄된 어떤 공간이고 작은 공간 속에서 또 노래를 부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비말이 공중에 뿌려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그 어떤 마이크들이 여러 가지 어떤 수시로 소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다중 이용 시설로서 그게 오염원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노래방이라는 곳이 저 뭐 그걸 운영하시는 그 분들께서는 지금도 역시 뭐 열심히 방역을 하고 계시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조심스러운 말씀인데요. 당분간은 노래방 이용을 조금 자제하시는 것도 필요한 대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같은 방을 쓰지 않았는데도 감염되는 사례까지 나옵니다. 이 노래방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마이크도 같이 써야 되고 환경적으로 이 감염이 이루어지기 굉장히 좋은 조건인 그 공간은 맞는 거죠. 그렇죠. 같은 방 안에 있을 때는 뭐 리모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예. 제목이 있는 책자들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그래서 예. 감염이 되겠지만 옆방은 그럼 왜 걸렸냐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공조로 설명하기엔 좀 너무 부족한 부분들이 공기가 있어요. 돌아가는. 공기가 네. 돌아가면서 실제로 뭐 기침을 한다든지 이렇게 증상이 심각한 사람들도 아니고 바이러스 양은 굉장히 적을 텐데 이 공기로 과연 전염될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 환경 자체가 상당히 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코인 노래방 같은 경우는 전부 지하에 있으면서 환기도 안 되면서도 이 복도라든지 화장실, 뭐 출입구 이런 데 같이 이 접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지 않는 한 이 예. 부분들에서 감염이 되면은 접촉이 된 간접 접촉에 의해서 감염은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고 그 같은 시간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조금 후까지도 얼마든지 접촉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방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그 같은 공간 안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죠. 예. 어쨌든 노래방 통해서 구치소 교도관까지 감염되는 이런 일로 법정이 폐쇄되는 초유의 일까지 우리가 어제 지켜보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시설 중에서 특히 치명률 높은 분들이 계신 곳 특히 주의 깊게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요양원 네. 또 지금 교도소도 그랬던 것이 네. 뭐 여러 군데도 군대도 그랬고 다양한 시설들이 집단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정신과 폐쇄 봉동이라든지 지금까지 많이 나왔었거든요. 다 업등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런 취약 지역이 있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풀링에 의해서 진단 검사도 하고 있고 발열 체크라든지 방문객을 절대로 못 받게 한다든지 혹은 대면이 아닌 뭐 여러 가지 방호막을 쳐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제 방문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진단 부분에 대한 비용 50%를 그것도 지원해주겠다 중요하죠. 예, 이렇게 정부에서 진단 밝혔습니다. 비용도 한 사람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예. 들겠지만 풀링을 해서 10명씩 한꺼번에 한다면 사실 그다지 큰 돈은 들지 않고도 할 수가 있고 반으로 줄인다면 더 많은 사람을 할 수. 풀링이라는 거는 일단 10명 이 걸 모아서 기본적으로는 검사하고, 예. 양성이 나올 확률이 그다지 없는 집단에서는 예. 10명을 한꺼번에 모아서 진단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결국 양성이 나오겠죠. 아이고, 그 그럼 그 사람들만 10명을 다시 다 하고. 예, 그럼 그 10명을 다 해봐서 10명이 음성이 특정을- 나오면 다 그냥 음성이 지나치는 나오면 그 거고. 10명 안에는 없다는 것이 되겠죠. 이런 예. 선제적인 것, 또 방역 시스템을 잘 하는 것, 또 특히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 싱가포르 같은 데에서 보면은 이 외국인 체류자들, 불법 체류자들이 아니면은 하여튼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 시설, 같이 기숙하는 시설들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보고 있고 네. 이 불법 체류자들이 우리나라의 경우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선제적으로 지금 잘 조치를 해놔야만 싱가포르 같은 이런 폭발적인 이 유행이 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금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태원 클럽발 지역사회 가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다음 주 일단 등교 개학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지금까지 정부 입장은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국민청원 20만 명을 넘어서서 등교 미뤄달라.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어제 뭐 본의 아니게 이렇게 몇몇 정치인들하고 같이 만나 뵀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는 거는
정말 학부형의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예.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계약을 했을 때 감염의 위험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계약을 했을 때 지금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1학기에서 우리가 기말고사 쳐야 되고 중간고사 쳐야 되고 수능 평가를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생 기록부를 통해서 6, 7월 동안 그 기록을 만들어서 수시를 지원할 때 예. 과연 그 수시 지원에 대한 객관적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미시적이고 단기적이고 그때그때 맞추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예. 맞추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의 마음이 20만 명에 의한 청원으로 올라온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학교에 보냈다가 단 한두 명 아이가 감염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에서는 한두 명이지만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은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계약을 하더라도 어떻게 계약을 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약을 했을 때 어떻게 정확하게 예방을 막을 것이냐.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다중 밀접 시설 속에서 한 건도 안 나왔는 그런 어떤 예들이 있잖아요. 그런 예들을 좀 풀로 모아서 가면 어디까지가 최선을 다해서 막을 수 있는 어떤 마지막 어떤 그 방법이다. 그런 게 공통분모가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 공통분모를 정확히 좀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워낙 입시에 올인하는 네네. 다 보니까 이 학부형들, 학생들 마음도 두 가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험 보는 것도 걱정이고 학교를 가도 걱정이고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일주일 뒤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결단하기가 어려운 문제인데요. 교수님, 지금 같은 상황이 다음 주까지 유지되는 이 유지되는 선 정도라면은 등교 계약 해도 됩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원론적으로 다 맞는데요. 예.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인 경우는 산발적으로 계속 일어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해결이 된다는 의미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느 수준까지를 우리가 계약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또한 답이 없어요. 구체적인 답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명 또는 5% 미만의 감염은 불명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생활방역이거든요. 계약을 지금 하자는 얘기는 전혀 아니긴 네. 해요. 근데 우리가 계약이라는 건 일단 하든 안 하든 결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고3인 경우는 일단 시작을 해도 될 만한 것이 한 학년만 계약을 하면 일단 거리두기라든지 모든 방역을 다 하면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알 수는 있거든요. 또 실제 문제는 그 학생들 사이에서 진단이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진단이 나온다는,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집에 가서 부모님 혹은 뭐 조부모님 또는 고령자 예. 또는 기저질환자 중에서 진단이 나올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시차가 상당히 떠요. 이랬을 때 우리가 그 방역 당국이 과연 얼마나 잘 대처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들 지금처럼 환자가 나타나야 그때부터 동선을 찾아가고 예. 아 이게 원래 학생부터 시작했다는 것도 알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감염원을 원래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요. 몇 차로 넘어가 버리면 지금 이태원 발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고3은 해보고 고3은. 예, 그다음에 시행착오가 겪는 것들이 있으면은 가능한 한 모든 걸 보완하고 그다음에 또 발생 추이도 보고 그러면서 사실 일주일을 정해놓는 건 좀 예. 너무하고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탄력적으로 지금 우리가 방역을 잘하고 있나 없나를 계속 체크하면서 탄력적으로 좀 계약은 늦춰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상황이면 고3은 등교를 해도 되고 대신에 학교 가서 좀 널찍이 뛰어앉는다던가 이런 방안으로 좀 일단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5급 공채 시험도 2달 미뤄졌다가 좀 시행이 됩니다. 뭐 다 처음 보는 풍경들이 또 펼쳐지는데 마스크 쓰고 시험 보고 들어갈 때 손 소독하고 이런 방역수칙 지키면서 지금 시험이 치러지고 있어요. 사실 저도 시험을 쳐봐서 평생 자기 인생을 터닝 포인트 만드는 예. 시험 중에 하나 5급. 5급이라면 옛날 같은 경우는 행정고시에 해당되는 시험인데요. 그게 미루어졌다가 지금 이제 치고 있으니까 수험생들에게 다시 한번 시험 잘 치셨으면 좋겠다는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희들이 모든 곳에서 지금 어떤 그 집단적으로 모이는 장소에서 한 건도 발생 안 하는 가장 세 가지가 마스크, 그다음에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어떤 사실 지하철만 타더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분 없고 전화하시는 분 많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정숙하게 하고 손 씻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자기 개인 위생을 지킨다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투표라는 걸 통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의 거의 한 60%가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코로나19의 감염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면 지금 그런 경우에서는 사실 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 듯한데 저는 제일 걱정인 게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고3은 괜찮은데 저는 유치원과 저학년들이 마음에 여전히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 아이들은 노는 시간에 절대로 에너지가 워낙 많은 아이들이라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선생님이 부분들이 통제를 할 수도 없고 어렵거든요. 일일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교육 당국에서는 좀 잘 좀 살펴주셨으면 일단 하는 그래서 마음입니다. 순차적으로 학년별로 이제 교육부도 접근을 하는 상황인데요. 일단 주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밀집 시설 이용 자제해달라 정부가 다시 한번 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방역 수칙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보여주는 사례가 인천에 그 학원 강사 접촉한 분이 교회를 갔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집단 감염이 일어날까 굉장히 걱정이었는데 700명 모두가 음성이 나왔어요. 굉장히 방역 수칙 꼼꼼히 지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19 나온 이후로 뭐 신천지교회부터 뭐 여러 온천교회, 교회만도 한 10군데 이상 예. 아마 감염원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이 교회가 굉장히 모범적이었던 걸 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 일단 제일 큰 문제는 이 교회의 인원들이 전부 출석을 해서 대면 예배를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그걸 잘했어요. 온라인 예배를 하고 교회 부스를 늘려서 거리를 네. 뜨기를 잘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또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소독하는 걸 잘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발열 체크,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또 하나는 식사 금지. 절대로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식사는 하지 네. 말자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모르지만 우리 투표할 때 다 장갑 끼지 않았습니까? 예배 중에 전부 장갑을 꼈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하면은 비닐 장갑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일회용 장갑으로 예. 예배 보고서 나갈 때 다 투표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쓰고서 이거 뭐 큰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사실은 좀 불편할 뿐이지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찬송가도 안 부르면 더 좋겠습니다. 아, 예. 찬송가. 뭐 기도까지는 한다 할지라도 예. 통성기도라든지 찬송가라든지 모든 교인이 하는 것들만 안 한다면은 예배는 얼마든지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예. 이렇게까지 지킬 수 있는 교회가 과연 몇이나 될지 그거는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정한 방역 수칙만 모두가 잘 지키면 이 주말 잘 넘길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모두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순현 가톨릭대 위생물학 교실 교수 그리고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